네, 북한의 김양건, 황병석, 김양건이 공화국 영웅이 됐다. 이 문제로. 그리고 지뢰를 직접 묻은 책임자는 오히려 승진을 했고, 최룡해는 알고 보니까 발전소 붕괴 사고 때문에 지금 지방에 가 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제일 들으신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제일 주목하신 건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추측으로 난무했던 차용해가 이제 협동농장에 가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것이 그 원인까지 국정을 통해서 정보위에 보고된 것이 한번 주목할 만한 사항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작전국장이 바뀐 것, 이 두 가지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최룡해 얘기부터 하자면요. 백두산 발전소 붕괴 사고라는 게 어떤 사고였죠? 네, 원래 백두산 청년 영웅 발전소죠. 거기가 원래 2010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식량난, 자재 부족 같은 것이 계속 연기되어 있다가 올 4월에 김정은이 방문을 해서 올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10일까지는 완공하라 지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10월 4일 날 김정은이 가서 준공식을 했죠. 해서 치하도 해주고 했었는데 시험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수로가 이제 좀 망가져서 시험 가동이 안 돼서 예. 아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얼굴이 체면이 구겨진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붕괴가 돼서 인명피해가 있거나 그랬었던 것이 아니라 가동이 안 됐죠. 원래대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놨고 그래서 체면이 구겨졌다 그거군요. 네. 근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이 최룡해는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에 아주 가까운 집안이고 빨치산 그 가게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김정은 4월에 방문을 해서 지시를 한 중점 사업인데요. 중점 예. 사업이 완공이 해서 거기에 더 치하까지 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뒤늦게 밝혀진 거는 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최고 존엄이 사실은 많이 위험이 꽤 깎인 상황이 되지요. 예. 제가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정도 동안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이 한 그 3년 동안 순시를 588번을 했습니다. 예. 한 600번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거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죽고 나서 3년 유언 통치 때 100번 정도 현지 수차례 거 보면 6배 정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은 현지 순시를 나가게 되면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기를 땡겨서 빨리 해라 등등 지시들을 하게 됩니다. 600번 정도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북한같이 자원이 부족한 체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600번의 지시를 하고 나면 사실은 다른 모든 국책 사업들은 중단되고 그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그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밝혀진 것이 백두산 발전소가 저렇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건데 네, 네. 앞으로 이 3년 동안 600번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또 지시가 있게 되겠지만 예. 그런 중점 사업으로 김정은이 지시했던 사업들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이행될지 여러 가지 부실 사업이 되게 되면 북한 체제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될 거고 예. 아마 당 간부들이 그런 중점 사업을 지시를 맡게 되면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결국 책임지고 최룡해조차도 이렇게 네. 지방으로 쫓겨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배계층에서도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런 김정은 지시 사업에 대해서 예. 그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미 벌써 군부에서 장성택, 현영철 총살 숙청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네.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예. 최후에까지 이렇게 좌천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당 간부로서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책임자 자리를 안 가려고 그런다 당 간부들이 오히려 부자 붙는 자리에 가서 면피도 하면서 좀 스스로 좀 지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좋아한다.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룡해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곧 다시 복귀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동안 저렇게 있겠습니까? 길게는 3년 정도 혁명화 교육 받은 적도 있고요.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완전히 숙청당에서 되진 않을 것 같고 예, 예. 아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예. 중국과 관계를 지금
좀 그 핫라인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급 인사를 채용해 정도입니다. 예. 예전에 있던 국제비서였던 김영일은 다 물러나게 되고 네. 그 자리를 강석주가 앉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에서 국제비서 쪽도 그 미국 통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장성택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그렇게 속 깊게 이야기하면서 할 만한 인물이 좀 채용을 밖에 없어서 예.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다잡으려고 그러면 채용의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 크게 혁명화 교육 정도로 예. 아마 자천시킨 것이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고위급 치고는 처벌이 약한 수준인 것 같은 거죠. 네. 예. 자, 지금 조금 전 화면도 봤습니다만 최룡해가 벌써 그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뭐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아까 작전국장이 국장이 바뀐 것, 네. 더더군다나 지뢰를 묻었던 책임자라고 하는 임광일이 승진한 것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작전국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김명국이라는 작전국장이 있었는데요. 5년간 꼬박 작전국장을 했는데 김정일이 그 사람을 한테 부르기를 나의 작전국장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매우 신의를 주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작전국장은 자주 바뀌었어요. 최부일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바로 인민보안부장으로 갔고요. 예. 작전국장 끝나고 나서 바로 갔고 그 다음에 이영길 같은 경우에도 작전국장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총참모장으로 갔고요. 작전국장이 아주 고위직이군요. 예, 고위직일 뿐만 아니라 거기 고위직인 이유가 뭐냐면 작전국장은 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에게 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면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수시로. 우리로 치면은 어떤 자리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누구라 그래야 될까요? 정보기관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군 작전 담당관입니다. 예, 군 작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군 작전 상황과 북한 인민군의 그 군사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면서 작전을 하달받아서군 부대에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채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뢰 두발 해놓고 그걸 본인들이 그 시인도 인정도 해놓고 유감 표시까지 했는데 그 사람을 작전국장에 승진시켰다. 좀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 8월 25일 합의에 관해서는 이미 벌써 북한에서는 조금 그때 합의 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죠. 뭐 황병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그 유감 표명한 것이 그냥 제 3자직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슬픔을 표시한 거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또 등등 이야기했었는데요. 아마 분명히 그때 분위기는 북한 측으로서는 대단히 긴급한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한테 조아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인들도 아픈 부분이죠. 우리가 매우 이제 그때 강경한 태도, 온 국민이 마음도 합치고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매우 당황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합의까지 해준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아픈 부분이었겠죠.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봅니다. 이 도발 주역을 작전국장 아주 요직에 기용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작전국장이라는 사람이 성향이 강경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제가 보는 지금 군부의 주요 요직들 이영길 총참모장도 그렇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임광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매우 그냥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까지 합쳐가지고 자기 색깔을 내보이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참모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예스맨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참모들이 강경적인 정책을 건의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잘못 판단을 해서 그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참모로서는 거기에서 사실은 건의를 해서 잘못됐거나 무리가 있거나 하면 조금 변경도 시켜야 되는 건 참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제동 장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그 8.25 합의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걸 황병서, 김양권을 8.25 대첩이다 해서 공화국 영웅을 해주고 그런 의미도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남북한 지금
실무 접촉도 좀 이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등등의 상황을 보면 본인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기가에 눌리지 않고 그렇게 기선이 제압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도 있을 거고요. 북한 측으로서는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허세를 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화국 영웅이 되면은 뭐가 좋아집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자자성선 그야말로 공화국 영웅으로서는 영웅이 되고 나면 예.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처벌 같은 것도 면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그 그렇습니다. 명예인가요? 공화국 영웅 공화국 그렇습니다. 영웅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아. 황병서의 위치는 더 공고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황병서는 앞으로는 계속 그 위치는 공고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예. 황병서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무색무취한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그 위험스러운 일은 하지 않을 사람이고 예. 그러면서 지휘과 상간의 그 의중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아마 안전하게 예. 그 권세를 누리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로 네.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